엄마의 이야기. 딸이 애기 안 봐준다고 저랑 의절한다네요. 올해로 62입니다. 남편은 제가 40이 되던 해 딸아이가 대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던 그 시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바뀌었죠. 전업주부였던 저는 하루아침에 가장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마트 캐셔, 식당 설거지, 새벽 청소. 그렇게 살다 보니 지금은 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이 일은 제게 참 고마운 직장입니다. 아이들도 예쁘고 동료들도 정이 많아요. 정년은 65세지만 건강하면 75세까지도 일할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던 언니도 75세까지 일하다가 이제야 손 놓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최소한 10년은 더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출산 예정이에요. 출산 휴가가 끝나면 바로 복직할 거라고 합니다. 사실 육아휴직 1년을 쓰고 복직할 수도 있지만 딸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엄마, 지금은 돈 벌어야 할 때야. 내가 쉬면 손해가 커. 그런데 문제는 그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저라는 겁니다. 엄마, 내가 복직하면 애 좀 봐줘. 딸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엄마도 아직 일을 하고 있잖아. 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힘들게 자리 잡았는데 이 일은 건강만 하면 75세까지도 할 수 있어. 노후 준비도 아직 다 못했는데 몇 년 쉬면 다시 이런 일자리 못 구해. 하지만 딸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쳤습니다. 그럼 내가 돈 줄게. 엄마 월급보다 많이 줄게. 그러니까 애 좀 봐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얘야, 돈도 돈이지만 엄마는 계속 일하고 싶어. 그리고 갓난아기를 하루 종일 돌보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 그러자 딸은 표정이 굳더니 말했습니다. 주변에 애 안 봐주는 친정엄마는 엄마밖에 없어. 엄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도 엄마로서 미안한 마음이 없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난 20년 동안 딸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내 시간을 다 내어줬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게 됐는데 그마저도 포기하라는 건 너무 가혹했습니다. 사위는 그저 눈치만 볼 뿐입니다. 그 집에서는 절대 애 못 본다고 이미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딸은 더더욱 저를 붙잡는 거겠죠. 며칠 전에도 딸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엄마밖에 없어. 엄마밖에 없다는 그 말이 감사의 표현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제 인생을 당연히 가져가도 된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엄마는 이번에 애 못 본다. 그랬더니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 애기 낳고 엄마랑 안 볼 거야. 의절할 거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걸까? 아니면 엄마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희생하길 바라는 게 이기적인 걸까?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학교에서 청소하며 보던 아이들, 그 순수한 웃음. 그걸 보며 나도 나름 괜찮은 인생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음 한켠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내 선택이 옳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 내가 이기적인 걸까요? 딸의 이야기. 엄마가 이기적인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된 건가요? 저는 올해 첫 아기를 낳을 예정입니다. 다음 달이면 출산이에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승진을 앞둔 중요한 시기라 출산 휴가가 끝나면 바로 복직할 생각입니다. 물론 회사 규정상 육아휴직 1년은 쓸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이 늦어지면 그만큼 연봉도 커리어도 밀리니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경력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아이는 엄마가 봐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친구들 대부분도 친정엄마가 애를 봐주거나 최소한 돌까지는 맡아주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면 그 정도는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어. 앞으로도 65세 정년까지 계속 다닐 거고 건강하면 75세까지도 할 거야.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돈 안 드릴 것도 아니고 월급보다 더 많이 줄게. 그냥 아기 좀 봐주면 안 돼?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이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한번 그만두면 이런 안정적인 일자리 다시 못 구해. 물론 엄마가 하는 일이 학교 청소 일이라 자리 비우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다른 일을 구하면 되지. 그게 안 되면 노령연금이랑 내가 주는 용돈으로 살면 되는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엄마가 아기를 봐주는 건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이유를 이해 못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건 힘들죠. 하지만 저도 힘들어요. 출산하고 몸 회복할 틈도 없이 회사로 돌아가야 하고 하루 종일 회사 마이너스 집 마이너스 육아, 그야말로 숨 쉴 틈 없이 살아야 하거든요. 그럴 때 친정엄마가 옆에서 도와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엄마가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게다가 저는 엄마한테 공짜로 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아기 돌보기로 한 23년 동안은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드릴 생각이었어요. 친정엄마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안한 건데 엄마는 계속 그건 너 사정이지라며 거절합니다. 사위, 그러니까 제 남편은 그냥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시댁에서는 처음부터 절대 안 본다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시어머니한테 이 얘기 꺼내본 적조차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시어머니는 믿고 맡길 수 없는 분이거든요. 육아 방식부터 생활 태도까지 저는 솔직히 신뢰가 안 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엄마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거절하니까 전 정말 막막합니다. 곧 출산인데 아기 맡길 곳이 없습니다. 다른 집들은 친정이든 시댁이든 아니면 최소한 돈을 주고라도 누가 도와주는데 저희는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받겠다는 거니까요. 엄마는 말합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노후 준비도 안 끝났고 지금은 일하고 싶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엄마 딸이잖아. 내가 힘든 건 생각 안 해? 저도 알아요. 엄마가 평생 고생했다는 거.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저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봤어요. 그렇지만 저는 결혼해서도 엄마 챙겼습니다. 용돈도 드리고 명절에도 항상 모시고 여행도 같이 갔어요. 이번 한 번만 딱 23년만 아이 좀 봐주면 안 되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거절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니까 당연히 도와줄 거다라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이 너무 깊어서 지금은 배신감까지 느껴집니다. 엄마는 너는 내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겠다는 식인데 가족이란 게 원래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저는 평생 엄마한테 기대고 살아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부탁한 건데 이렇게까지 외면하는 게 맞는 건지. 곧 출산인데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보육시설은 대기만 수개월, 가사도우미나 베이비시터는 비용도 비싸고 솔직히 남한테 아기를 맡기는 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엄마한테 부탁드린 건데요.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엄마가 너무하네. 다른 집은 다 봐주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기를 좀 봐달라는 건데 왜 엄마는 이렇게까지 안 하려는 걸까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제 엄마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사위의 이야기. 어떻게든 되겠죠?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난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일이 알아서 해결되면 좋겠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네. 나는 39 결혼 5년 차. 아내는 지금 임신 막달이다. 한 달 뒤면 아이가 태어난다는데 솔직히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난다. 아내는 대기업 다닌다. 월급이 한 달에 500에서 600 사이. 그 돈 덕분에 우리 집 대출금 상환이 버텨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출산휴가 후 바로 복직하겠다고 하는 거다. 육아휴직? 그거 1년쯤 쓰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단호하게 말하더라. 아니, 지금이 승진 타이밍이야. 돈도 벌어야 하고.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애 좀 맡기자. 솔직히 그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다. 뭐 엄마들이 손주 봐주는 거 흔하지 않나? 그렇게 쉽게 생각했다. 근데 장모님이 거절했다. 얘야, 엄마도 지금 일하고 있어. 이 일자리 나이 들어서 다시 구하기 힘들어. 엄마도 노후 준비해야 돼. 아내는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화가 났다. 엄마, 내가 월급보다 더 줄게. 애는 몇 년만 봐주면 돼. 하지만 장모님은 끝까지 거절했다. 그때부터 우리 집 공기가 좀 이상해졌다.
아내는 틈만 나면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 얘기를 꺼낸다. 다른 집은 다 친정엄마가 봐주는데 우리 집만 이래. 주변에 애 안 봐주는 엄마는 없더라. 말끝마다 장모님을 이기적이다고 한다. 나는 그냥 듣고만 있었다. 왜냐고? 이건 내가 나섰다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괜히 입 잘못 놀리면 양쪽 다 원망만 듣는다. 그렇다고 내 속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장모님이 애 봐주면 좋겠다. 아내 월급이 한 달 50만 600인데 그게 안 들어오면 대출 상환할 때 진짜 빠듯하다. 그리고 솔직히 나도 애를 돌볼 생각은 없다. 아기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냥 애는 알아서 크는 거라고 생각해왔다. 물론 시터 얘기는 들었다. 하루 몇 시간 한 달에 몇 백씩 받는다는 거. 그거 들었을 때 속으로 생각했다. 애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데 돈을 그렇게 받지?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간다. 아내는 장모님께 월급보다 더 주게라고 한다. 근데 가족끼리 돈 주고 받는 것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된다. 애 좀 봐주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돈을 받고 또 거절을 하고. 그냥 나랑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린다. 시댁 쪽 얘기도 잠깐 나왔다. 사실 나도 우리 엄마한테 부탁할까 생각은 했었다. 근데 엄마 나이가 많기도 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무엇보다 아내가 좀 까다로운 성격이라 우리 엄마처럼 털털한 사람이랑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불화가 날 게 뻔하다. 차라리 부탁 안 하는 게 낫다 싶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다. 솔직히 내 입장에서 보면 장모님이 안 봐주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아내가 화내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아내 편을 들면 장모님이 섭섭해하고 장모님 편을 들면 아내가 폭발할 거다. 이건 그냥 누구 편도 들지 않는 게 최선인 상황이다. 곧 애가 태어난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 문제가 진짜 현실이 된다. 누가 애를 볼 건지 돈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나는 그때도 지금처럼 방관자로 있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딸이 애기 안 봐준다고 저랑 의절한다네요. 다 모아보면 이건 누가 옳고 그른 문제라기보다 서로 다른 인생의 무게가 부딪힌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노후와 건강을 지키고 싶고 딸은 경력과 경제를 놓치고 싶지 않죠. 사위는 말은 아끼지만 속으론 장모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결국 이 갈등의 본질은 사랑이 아니라 기대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당연함을 요구하기 전에 그 사람의 사정과 한계를 먼저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족은 평생 함께 가야 할 길동무입니다. 길동무를 잃지 않으려면 이해보다 앞서서 먼저 들어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셋 중 누구의 마음에 가장 공감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